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16일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3일간 진행됐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관심과 기대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로 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은 물론 충북 도민들까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9월 14일부터 3일 동안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한중 친교, 14억 중국인과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K-팝 개막 콘서트, 한국어와 중국어 말하기 대회, 전통 의상과 음식 체험 등 문화교류와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와서 다양한 부스도 많고 지금 중국 옷 입어보는 체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就是来这个地方体验了之前很多没有见过的事情，就是比如说穿韩服，然后还有那个京剧脸谱。虽然我是中国人，但是我在中国也没有接触过，然后来这里能看到，就是觉得。 또한 이번 행사의 부제는 한중 미래를 향해 더 멀리 바라보겠다는 뜻의 무한망원으로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 외교와 문화교류 등에 대해 토론하는 한중 미래 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이 함께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CJN 뉴스 서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0일 콘텐츠 코리아랩 입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예와 공연,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이 지난 20일 오후 4시에 개소식을 연다고 충북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밝혔습니다. 콘텐츠 코리아랩은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창작 환경을 구축하여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0개소를 목표로 공모해왔으며 서울 대학로와 인천, 광주 등에 이어 지난해 5월 충북이 선정됐습니다. 20일 열리는 개소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도, 청주시 관계자, 입주기업,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징 스타콘에서 선정된 축하 공연과 시설 투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 첨단 문화산업단지 1층에 자리한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은 2025제곱미터 규모로 입주 기업 공간, 멀티미디어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과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이 운영하며 5년간 국비와 지방비 1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 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도 얼마든지 그 콘텐츠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인재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CJN 뉴스 한상인입니다. 청주시가 교육 경비 지원을 높이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교육 경비 투자액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강의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교육 경비 투자액이 전국 평균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주시의 지난해 최종 예산액은 2조 1,945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교육 경비는 471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년도 투자액 423억 원과 비교하면 11.3% 증가하였고 올해 투자액은 5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시작된 행복교육지구 사업 외에도 스마트 교실과 같은 미래교육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청주시가 지원한 교육경비가 1,417억 원에 달한다며 청주시 지원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J 뉴스 강희창입니다. 네, 자살이란 단어,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어려운 단어죠. 최근 이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 방법을 안내하는 자살 유해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효경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참여 자살 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인 결과 약 1만 7천여 건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된 게시물 중에는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이 8,0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방법 안내, 기타 자살 조장, 동반 자살자 모집, 독극물 판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SNS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인스타그램이었으며 인스타그램 신고 중 자해 관련 사진 신고는 무려 4,800여 건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살 유해 정보들을 삭제하기 위해선 방심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SNS나 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삭제해야 하는데 유해 정보의 상당수가 신고 기능이 없는 사이트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더라도 쉽게 삭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각종 자살 유해 정보들이 게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JN 뉴스 이효경입니다. 네,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하기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김준식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식 기자. 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사례가 우리나라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인과 내연남이 예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다시 찍어 내연남 부부에게 보낸 2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라며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벤지 포르노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보안 체계가 구축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재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 합의에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로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처벌법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17년까지 피고인 총 7,446명 가운데 실형은 647명으로 8.7%에 그쳤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4,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2,068명, 선고유예 373명 등의 순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리벤지 포르노.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만 우리나라에서 1232명이 고독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고민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담을 들어드릴 예방 대책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배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주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홀몸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센터는 상당구 단제로의 청주시 평생학습관 상당분관 2층에 설치됩니다. 시는 사무실과 회의실, 상담실 등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센터 개소를 앞두고 민간기관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말벗을 해주면서 홀몸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사업, 화재 가스 감지 센서 설치 등 홀몸 노인 가정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주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820명에 달합니다. 시는 홀몸 노인 관련 사업을 이 센터로 통합, 각종 사업을 원스톱으로 수행한다면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노인이 최소화되면서 지원 업무의 형평성과 통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다면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청주시는 내다보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이 노년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복지의 중요성, 한 발 앞서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JN 뉴스 배정현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고독사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우울증 척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분들 곁에서 말 한마디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독사 예방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